네, 안녕하세요. 산림 강의라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방공학 파트,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토양과 침식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단 물의 순환 쪽이 나오는데, 물 쪽에 관련돼서 문제는, 기출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쨌거나 내용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기출의 연관이 얼마나 되느냐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어쨌거나 문제를 풀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순환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관련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정의, 단어에 대한 정의 정도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자, 물의 순환부터 보시면요. 자, 물의 순환은 지구상의 대기, 바다, 지표 등을 순환하는 것으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순환에서 산림에 발생되는 물의 순환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다. 자, 수류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물의 흐름을 우리가 수류라고 하는데요. 자,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경사에 따라 물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우리는 수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류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정류와 부정류로 분류를 하고 있다. 자, 이 정류와 부정류라는 것에 대한 단어의 정의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에서도 정류와 부정류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옳은 것, 틀린 것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 정의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정류를 보시면은 유적, 유속, 흐름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키워드만 정확하게 알고 가셔도 돼요. 얘는 보시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하천 같은 경우 일정한 속도, 일정한 크기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를 보통 말하고요. 이 정류도요, 등류와 부등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등류 같은 경우에는 유적, 유속, 흐름의 방향이 같은 하천을 말하고요. 부등류는 유적, 유속, 흐름이 방향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류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정류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거 예를 들어 하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천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부정류 같은 경우에는 유적, 유속, 흐름의 방향이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떤 현상에, 어떤 외부적인 현상에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자, 하천의 홍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수량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홍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늘었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겠죠.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부정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침투, 투수, 그리고 침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간혹 가다가 정의 문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는 가셔야겠습니다. 자, 침투라고 하면은 지표면에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현상입니다. 자, 비가 막 내리면은 그 물이 그대로 스며들 때를 우리가 그냥 침투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투수라는 것은요, 땅 속에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땅속 같은 경우에도 공극이라든지, 즉 흙과 흙 알갱이 사이에 빈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 하는데요. 자, 그러한 공극이라든지 중력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이동이 하는 현상을 투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침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침륜은 투수된 물이 중력에 의해서 마지막 저 밑에 있는 지하 수면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 이런 게 정의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당연히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수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자, 말 그대로 수류라는, 정류라는, 부정류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묻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홍수 시에는 하천은 정류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뭐 있었어요? 정류는 그냥 일반적인 변화가 잘 없는 하천을 말하는 거고요. 홍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부정류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해설 보시면요. 홍수 시에는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량이 시간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점점점 감소하는, 즉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정류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단어의 정의 위주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단어 그리고 내용 정의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요. 강우는 형성에 따라서 지형성, 전선성, 저기압성, 수렴성 등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일 강우량이 80mm 혹은 시우량이 30mm 이상인 경우, 자,
하루에 내리는 비, 그리고 시우량은 시간당 내리는 비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많이 내릴 경우 홍수 발생의 가능성, 우려가 있다. 자, 국내 지형 기준상요, 1일 강우량이 80m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면의 침투 및 투수하는 이런 속도보다 비가 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면에 물이 잔류하게 됩니다. 흐르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속 강우량이 200mm 이상인 경우에는 산사태 발생 우려까지 생긴다. 자, 일단 이게 국내에 대한 어떤 특성 내용이겠고요. 자, 요 내용 그냥 상식선상으로 가볍게 좀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강우 강도라는 게 나옵니다. 자, 강우 강도는 단위 시간당 강우량으로 표현하며 아래와 같은 공식이 있는데, 자,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식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요거는 요런 종류 정도만 가볍게 봐주셔도 되는 게, 저는 일단은 많이 외우라고 내용을 다 던지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 어떤 사례라든지 확률로 봤을 때는 요 강우 강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식 내용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단어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쨌거나 100점 중에서 100점을 맞자는 게 아니라 합격을 위한 60선선을 맞추려면은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주 안 나오는 내용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확실하고 쉬운 거 위주로 해서 합격을 하는 게 편하시지, 그러라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고요. 자, 어쨌거나 이 강우 강도 쪽 내용은 그렇게까지 출제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보고 가볍게 조금 지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내용에 나온 유속과 유량,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는 단어에 대한 정의 문제 위주도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유량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계산 문제 개념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속 곱하기 유적 개념으로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유속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물의 속도 개념이고요. 미터 퍼 세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적이라는 것은 이제 면적 개념으로서 물의 횡단 면적을 말하고요. 자, 유량이라는 것은 유적을 통과하는 물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량은 유속과 유적을 곱한 건데, 실제로 기출문제 보면은 유속과 유적을 넣고 유량이 얼마인지 묻는 그러한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윤변이라는 것과 경심이라는 것은 단어에 대한 정의 문제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가지도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윤변이라는 것은 물이 접속되는, 즉 물 자체에 물과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면, 닿이는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접촉되는 배수로의 길이, 면을 말한다는 거. 자, 그리고 경심이라는 것은 유적과 유적에서 윤변을 나누어 준 값을 말합니다. 자, 임계유속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단어들의 정의 꼭 간단하게라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 단어가 달랑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계산 문제가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량인 제시하고 유속 제시하고 이럴 때 뭐 횡단면적 형상이 얼마인가. 자, 보통은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속과 유적을 곱하는데, 반대로 유추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즉, 자, 해설도 보시면 유량은 유속 곱하기 유적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면적을 물었어요. 즉 유적을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유량은 40이네. 그리고 유속이 얼마인데 5로 지나갔어. 그럼 면적은 얼마냐? 횡단 면적은 얼마냐 이거예요. 물의 횡단 면적은. 그렇게 계산하니까 8이 나왔습니다. 이런 단순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평균 유속을 보시면요, 처지 공식이나 매닝 공식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공식은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일단 처지 공식이라는 공식 자체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식을 이렇게 떡 줘놓고는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패턴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계산을 시키는 문제가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공식 반드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외웠다. 그래,
근데 산림은요, 대부분 공식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공식을 확실히 이제 외웠어. 처지 공식과 매니 공식을 외웠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개념으로 좀 요즘 그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은행식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문제 패턴입니다. 조금은 꼬아서 내는 문제인데, 자, 보시다시피 평균 유성 문제인데 처지 공식을 일단 이용할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처지 공식에서 기울기 개념이 나오는데,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위 앞으로 갈게요. 처지 공식 같은 경우에는 자, 경심과 기울기를 곱한 거에서 우리가 유속 개수만 해줍니다. 루트로 해서. 자, 그럼 공항의 계산기가 준비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이 기울기가 문제입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문제에서는 한번 꼬아놓는 게 기울기를 각도로 줍니다. 자, 그런데 처지 공식에서의 기울기는요, 이 기울기는요,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보통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고학년 계산기로 여러분께서는 고학년 계산기 꼭 필요해요. 탄젠트 얼마를 해가지고 다시 탄젠트 각도를 넣어서 실제 퍼센테이지에 대한 기울기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한 번은 조금 꼬아서 낸 거죠.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경사 30이네? 그럼 기울기에 30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실제로 기출문제 요 근래 나오면서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퍼센테이지니까 고쳐줘야지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속 개수 좋고 경심 좋네. 경사 좋네. 그럼 공식 그대로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꼬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탄젠트 각도를 통해 퍼센테이지 개념의 기울기를 다시 찾아야 돼요. 자, 그렇게 탄젠트 30에서 기울기 58% 나올 거예요. 50, 뭐 7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탄젠트 30으로 하면은 0.577, 뭐 35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편의상 반올림을 해서 0.58로 일단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께서 그대로 대입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로 숫자도 안 바뀌고 기출 개념 은행식으로 한 2번인가 3번 정도 연속으로 이미 나왔던 문제고요. 요즘에는 숫자를 한 번씩 바꾸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패턴 나온다는 거 계산 문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